네, 이번 시간에는 제1편, 제2장 제1절, 이 공공성에 대한 논의입니다. 이 공공성 관련 논의는 최근에 시험 문제 좀 자주 나오고 특히 주관식 문제로 좀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객관식 문제로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고요. 전반적인 행정학을 이해한다든지 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특히 신공공관리론과 신자유주의에 대한 어떤 반발로서 최근에 공공성 논의가 더욱더 활발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공공성 논의를 한번 볼까요? 자, 행정의 공공성 논의는 첫째, 이 의의에서 왜 이 공공성 논의가 강조되냐면요. 이 행정이 이 공공 문제를 추구하는 게 행정이다. 자, 공공 문제의 해결을 추구하는 게 행정이단 말이야. 그러면 자, 여기서 공공 문제가 무엇이냐? 무엇이 공공 문제이냐는 거죠. 그게 공공 문제이면 정부 관료제가 들어가서 정부 관료가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지만 그게 실제로 공공 문제이냐 아니냐는 거를 판단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성에 대한 논의. 만약에 그게 공공 문제이다. 그러면 관료가 들어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 그렇게 해서 과연 공공 문제의 해결이란 게 해결해서 공공 문제가 뭐냐? 이게 이슈죠. 또 하나는 만약에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 자, 그러면 이게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면 행정이 행정행위에 대한 정당성과 민주성이 보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공공성이 없는 영역에 정부가 들어갔다. 이건 정당성과 민주성이 보장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공공의 영역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공공관리론이 뭡니까? 신공공관리론이 민간의 기업의 경영 기법을 도입하고 효율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뭐죠? 정부는 가급적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공성의 영역이 정부 역할이 축소된다는 것은 정부가 공공성에 대한 판단을 조금 더 확대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뭐 명확하게 꼭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측면에서 행정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가 많아지고요. 또는 신자유주의와 관련돼 있죠. 또 신자유주의가 뭡니까? 신자유주의는 행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조금 더 시장을 강조하죠. 시장의 역할을 좀 더 강조합니다. 작은 정부를 추구하죠. 뭐 신자유에 대한 이해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 그래서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러한 거에 대한 반발, 여기에 대한 반발로 공공성 논의가 더욱더 활발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공공성 그러면 뭐야? 공공성의 의미와 공공성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진화되어 갔냐, 공공성의 개념이란 게 일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공성의 의미, 자, 이 공공성의 의미는 사실 이 의미가 첫째 이 공공성의 의미는 자꾸 변화되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제가 한 30에서 40년 전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가정에서 부모님이 아이를 체벌했다, 아이를 때렸다, 벌 준 경우에 이거 뭐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이거는 뭐죠? 이거는 사적의 영역입니다. 가정의 영역이에요. 지금 뭐예요? 이 아동 학대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과거에 부부간에 싸움을 했어요. 그죠? 이거는 뭐예요? 사적 영역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뭐예요? 여기 만약에 이거 가정폭력이죠. 그래서 만약 무엇이 공이고 무엇이 사이냐의 문제는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고 이게 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성 논의가 그 시대에서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죠. 우선 이 공공성의 의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성이란 시민들이 공개성과 공론성을 바탕으로 공익을 추구하는 것. 공개성과 공론성을 바탕으로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번 제가 해봤습니다. 자, 공공성의 주체는 누구예요? 주체는 시민입니다. 시민. 그죠? 주체는 시민이고, 시민들이. 그래서 이게 첫째 구성 요소는 시민이 있는 거고요. 예, 주체집니다. 둘째, 예, 공공성에 대한 어떤 접근 가능성, 이 공개해야 된다는 거죠. 접근성은 공개성이 있는 거고, 세 번째, 공공성에 대한 실현 과정, 공공성을 어떻게 실현하거나 무엇이 공론성이라는 판단하는 것은 뭐죠? 공론성이란 시민들끼리 토론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공익이라는 건 뭐죠? 공익이란 건 우리의 공공성이 추구하는 가치죠. 네 번째 가치다.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시민이라는 주체가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개성이 주어져야 되고 공공의 영역은 그 다음에 공론화되어야 될 수 있는 거고 또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제 책에 보면 20쪽에 보면 이 한나 아렌트와 하버만스에 대한 어떤 공론성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공론성 또는 공론장. 사실 이런 것들은 뭐 꼭 행정학의 영역이라보다 사회과학의 아주 기초적 영역이니까 조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공성의 역사적 진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공성은 어떻게 역사적으로 진화되어 왔느냐? 공공성의 역사적 진화는 여러 가지 시대적 장르. 첫 번째는 이 절대 왕정은 봉건주의 시대를 봅시다. 절대 왕정이기 때문에 이 공이라는 개념은 국왕이나 절대 왕정인 국왕, 이 봉건주의는 영주와 관계된 걸로 했을 때는 국왕이 곧 공이고 영주가 곧 공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공공의 영역이란 것은 곧 국왕과 영주와 관련된 것으로 아주 간단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유주의 시대는 어떻게 될까요? 자유주의 시대는 어떤 겁니까? 야경국가라고 하죠, 우리가. 자유주의가 태동한 것은 1789년 프랑스 혁명을 우리는 줄 수 있고요. 물론 1776년 미국 버지니아 권리장전 등을 들 수 있습니다만 일단 18세기 후반에 자유주의가 등장합니다. 이런 자유주의는 실제로 자유를 강조하게 되죠. 자본주의의 등장과 함께. 그래서 국가의 역할은 뭐죠? 야경국가, 밤에 도둑 지키는 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최소국가예요. 국가의 역할이 축소되었다는 의미는 최소국가라는 얘기는 뭐죠? 이 공공의 영역은 축소되는 거죠. 왜죠? 사적 영역이 굉장히 크죠. 이 자유라는 그 개념 자체가 뭡니까? 자유는 국가로부터의 자유예요. 그죠? 그러면 작은 정부예요. 작은 정부이기 때문에 개인들 간의 자유로운 경쟁과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공공의 영역은 작습니다. 세 번째, 행정국가 시대죠. 행정국가 시대는 20세기 들어오면서 우리는 행정국가의 시기를 주로
1929년 세계 대공황 이후에 이 케인즈를 중심으로 한 경제 정책이 있는 시점부터 우리는 행정국가 시대라고 통상적으로 합니다. 뭐 꼭 그렇게 문자로 자르실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때는 주로 정부가 이제 복지국가, 정부가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걸 되게 강조해요. 사회 문제 해결하는 걸 강조하죠. 그래서 이때는 이 당시의 자본주의와 구별하기 위해서 이 시절의 자본주의를 우리는 수정 자본주의라고 하죠. 여기는 좀 큰 정부입니다. 그래서 복지국가를 강조하죠. 이때의 정부는 큰 정부이기 때문에 공적 영역은 뭐죠? 공적 영역은 확대되어 나갑니다. 그죠? 자, 네 번째, 신자유주의 시대입니다. 여기서 이 신이란 이때 이 위에 있던 이 시들의 자유가에 신이 붙은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사실은 기존의 자유주의에 대해서 조금 더 변형된 자유주의의 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자유주의는 효율성을 강조하죠. 시장을 활성화시켜서 하겠죠. 기존의 자유주의와 유사하게 작은 정부를 강조합니다. 작은 정부. 예, 이렇게 신자유주의는 기업가적 정부. 결국은 작은 정부. 이 공공성의 영역은 다시 축소되어 나갈 수밖에 없겠죠. 작은 정부, 국가가 일단 개입을 작게 하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시대에 따라서 공공 영역이 진행되어 왔고, 그러면 이제 공공성에 대한 위기와 재인식을 해야 되는 거다. 이제 이 시대의 공공성에 대한 위기와 재인식에 대한 논의를 해봅시다. 첫째, 이 공공성의 위기가 왜 위기냐? 왜 위기가 왜 왔느냐? 이때까지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이 신공공관리로입니다. 신공공관리로는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민간의 기업가적 정부를 만드는 거죠. 기업가적 정부를 만들고 행정의 효율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주로 뭐죠? 야, 문제가 났어? 신강을 우선적으로 뭘 쓰면 일단 시장에서 해결해봐. 시장은 뭐래? 프라이스, 가격으로 해결해봐. 얘네들끼리 경쟁해서 해결해봐.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뛰어들게 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공공성이 상당히 축소되어 나갔다는 거죠. 예. 두 번째, 대의민주주의. 그러니까 형식적 대의민주주의.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얘기하지만 실질 우리의 민주주의는 뭡니까? 우리는 대의민주주의가 기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직접민주주의를 보완하는 거예요. 그죠? 직접민주주의를 보완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 뭡니까? 4년 만에 한 번씩 선출되는 국회의원과 5년 만에 한 번 선출되는 우리 대통령. 이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끌어지는 거죠. 그래 과연 이러한 4년마다 한 번씩 5년마다 한 번씩 투표에 의해서만 선출되는 것이 과연 진정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민이 원하는 그러한 공공의 영역에 대한 문제 해결이 부족했었다. 이게 두 번째 위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공공성에 대한 재인식이 시작되고 있다. 재인식의 논의 첫째는 이 공과 사에 대한 이 이분법적 틀이 해체됐다는 거죠. 아까 설명드렸지만, 자, 뭐 가족 간의 폭력, 노인의 질병 이런 것들을 다
사적 영역으로 봤다가 이제 아닌데 이게 국가가 해야 될 문제다. 이게 공영 영역으로 자꾸 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뭐가 공이고 뭐가 산지도 모르는 겁니다. 최근에 이 게임 중독을 뭐죠? WHO가 이 개별 국가에서 이제 게임 중독을 하나의 질병으로 분류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게임방에 가서 게임 중독 되는 것도 국가가 관리해야 될 영역이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 시민이 결정하는, 시민이 실제로 공공성을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시민이 어떻게 그래요? 시민끼리의 공론장을 만들어주고 이들이 대화를 통해서 도대체 무엇이 공론적인 결정이 되지 않느냐라는 정도로 공공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공공성에 대한 실현 전략은 뭐냐? 그럼 공공성을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실현 전략이 뭐냐? 이 한 4가지 정도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버넌스입니다. 거버넌스를 활성화하는 거예요. 특히 무슨 거버넌스? 협력적 거버넌스를 활성화하는 겁니다. 자,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공이고 여기가 사다. 이런 이분법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아니고 공과 사는 언제든지 이렇게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어떤 일을 할 때도 항상 사와 협력적으로 거버넌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버넌스 협치죠. 이렇게 함께 해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야 이 공공의 영역에 대한 어떤 사적 영역의 침투, 그리고 공적 영역이, 사적 영역이 무엇이 공적 영역이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이 있어야 된다. 둘째, 공론장의 활성화입니다. 자, 우리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우리 수기민주주의 이런 것도 사실 공론장인데요. 특히 제 책에 있습니다만 이런 공론장에 대한 주장을 말했던 이렇게 한나 아렌트와 하버마스의 논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버마스는 이 공론장은 생활 세계에서 활성화된 시민 상호간의 또는 시민과 각종 결사체들 간의 합리적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야 되고 방향과 우리 사회가 가는 내용들에 대해서 결정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누가? 시민들이. 결국은 우리의 주인인 시민들이 그들이 공공의 영역이 무엇인지 이렇게 결정하도록 만들어주는 영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세 번째는 관료제 자체가 관료제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이 공공성을 실현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자, 여기가 공공 영역이다. 물론 시민들이 결정하기도 하지만 공공 영역을 결정하고 또 실제로 이 공공 영역이다 그러면 공공성을 실현하는 것은 누구냐면 대체로 누굽니까? 대체로 관료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민주성과 책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겠다. 네 번째는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강조입니다. 죄송합니다. 신공공 서비스론에 대한 강조입니다. 신공공 서비스론이 시민에게 신공공 서비스론은 시민을 강조합니다. 시민이 곧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근본적인 타겟은 이 시민이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신공공관리론의 가장 큰 쟁점입니다. 우리의 타겟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고 시민을 위한 공공성에 대한 결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신공공성에 대한 시민으로 돌아가자면 결국 우리의 공공성에 대한 실현 전략이 좀 더 현실적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공공성에 대한 논의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 공공성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